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몰아치는 태풍을 뚫고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라임라이트와 버라이즌 미디어에서 분사된 엣지캐스트가 합쳐져서 새롭게 태어난 에지오에서 고객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조직이 다가오는 제로데이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몇 년간 보안 위협 환경에서 나타난 몇 가지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로데이 위협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모범 사례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지오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제로데이 보안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함께 보실 텐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보안 위협 환경에서 확실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도스 공격은 글로벌하게 분당 16번이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안 사고는 또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2021년 한 해에만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액이 약 6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피해액이 한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5년 동안 데이터 침해 건수는 현재 12,000건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8억 개에 달하는 데이터 기록이 유출이 되었고요. 전 세계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제 데이터 침해로 해서 기업 가치의 감소율인데요. 이게 이제 8.6% 이상인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타났고요. 이 수치는 뭐 평균값이긴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조직이 보안 침해나 데이터 침해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이게 데이터 침해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이제 너무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최근에 디도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디도스 규모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유는 이제 IoT 장치들하고 이제 고성능 본넷들이 확산이 되면서 디도스 공격의 빈도와 규모가 이제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가장 큰 디도스 어플리케이션 공격은 이제 2,600만 회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게 리퀘스트 퍼 세컨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디도스 공격은 현재 규모가 이제 3.45 테라 bps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3.5 테라 bps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뭐 대규모 웹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실제 트래픽보다 훨씬 큰 규모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방어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디도스 공격과 네트워크 디도스 공격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도스 공격, 특히 네트워크 디도스 공격의 경우에 네트워크 패킷 처리 능력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되게 많고요. 현재 실제 환경에서 보고된 최대 리퀘스트는 보시면 809 밀리언 패킷 퍼 세컨입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도 이제 초당 100만 패킷을 의미하는 이렇게 밀리언 PPS 단위로 이제 보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도스 공격이 이제 규모랑 빈도 면에서 계속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그 5년 동안 그 새로운 취약점에 대한 그 자료고요. 그 예상한 대로 뭐 그 취약점의 그 비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2021년에는 그 이 취약점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정도인 10%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그 코로나 기간에도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현재까지 자료를 근거로는 그 취약점 개수가 2만 5천 개를 넘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증가율은 22%에서 25% 사이로 작년 대비 역시 엄청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취약점, 그 중에서 심각한 그 제로데이 취약점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결하는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그 주요 주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 업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보안 사고는 매년 한두 건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9개월 동안만 해도 이제 이미 인터넷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친 그 제로데이 취약점이 여러 건 관찰이 됐고요. 보시면 이 로그4j 그가 작년 12월에 발생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같이 이렇게 이슈를 겪은 분들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로그4j는 그 지난 7년 동안 보고된 그 제로데이 취약점 중에 그 가장 그 최악의 사례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4j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타이밍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휴가 시즌으로 보내고 있는 12월 달에 발생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 지난 몇 달 동안 그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그 스프링4쉘이나 그 컨플런스에서도 그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이렇게 그 플랫폼들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생하는 일들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흔한 일이 되어버린 그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살펴보기에 먼저 앞서 이제 그 최근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보게 되면요. 그 여러 분야에 걸친 이제 다양한 조직의 그 보안 리더 한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응답자들은 주로 이제 CISO를 비롯해서 보안 담당 임원, 보안 설계자, 보안 관련 담당자 분들이었습니다. 뭐 예상대로 대다수의 보안 리더분들은 이제 새로운 제로데이 공격을 포함한 보안 사고를 보다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셨고요. 근데 그 공격에 대해서 더 나은 가시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비율은 의외로 36%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뭐 아마도 그 우수한 가시성을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가시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는 세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방, 그리고 탐지, 그리고 대응입니다. 근데 일단 그 제로데이 공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방은 이미 늦은 단계로 되기 때문에 공격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시성이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볼 수 없는 공격을 완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공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의 이제 상분의 1 정도가 취약점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취약점이 조직에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이 취약점이 우리 나의 네트워크나 나의 시스템에 그 위험이 되는지 아닌지 파악하지 않고 이게 전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리소스에 대한 게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이제 이런 취약점이 실제로 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 대응식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OODA 루프라는 개념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OODA는 관찰, 분석, 결정, 행동 이렇게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개념은 그 전직 공군 대령인 그 존 보이드라는 분이 창항한 개념이고요. 이게 군대나 저희 사이버 보안이나 크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적은 물론 사이버 공격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런 OODA 루프를 꾸준하게 잘 따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 실제 환경에서 보고된 취약점을 관찰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당 취약점이 나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해당 취약점의 완화와 여부에 대해서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 완화를 위해서 시스템의 패치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보안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방식 등으로 이제 결정된 내용을 행동에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OODA 루프를 한번 완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뭐 당연히 또 이런 공격이 하게 되면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게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게 그 OODA 루프가 적보다 이제 뭐 이 표현에서는 이제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솔루션하고 역량 그리고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OODA 루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제로데이 공격에 그 빠르게 대응하는데 저희 엣지오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엣지오는 사용자의 웹 애플리케이션, 즉 웹사이트하고 API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보안과 속도 그리고 신뢰성을 향상시켜주는 그 가장 완벽한 엣지 지원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우선 엣지오는 그 전 세계에서 200개 이상의 팝에 걸쳐 분산된 250테라 bps 네트워크로 업계 최대 규모의 엣지 네트워크 중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분산 엣지 네트워크 덕분에 엣지오는 대부분의 엔드유저에게 그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요. 엔드유저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공격자와도 가까이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공격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공격을 그 차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엣지오 네트워크는 그 PCI DSS 레벨 1을 여기 있죠? 예. 준수하고 있고요. 그 최신 프로토콜인 TLS 1.3을 사용해서 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호 측면에서는 TCP 및 UDP 플러드 등 네트워크 디도스서부터 HTTP 플러드까지 애플리케이션 디도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디도스 보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오리진 실드 그 기능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 네트워크 인프라가 그 인터넷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를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오리진 인프라와 IP가 인터넷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함으로써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에 대한 서페이스를 굉장히 줄여주게 되고요.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가 DNS를 같이 제공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공격에 대한 그 탄력성과 웹사이트의 가동 시간을 100%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경우 이제 에지오는 그 최신 와프와 나중에 함께 살펴볼 에지오만의 그 듀얼 와프, 여기서 일반 와프라고 안 쓰고 WAP라고 적었는데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보호 및 API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서버 사이드에서 그 작동하는 진보된 본 매니저 서비스 역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디도스 보호와 관련돼서 이제 3.5 테라 bps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에지오가 이제 250 테라 bps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는 250 테라 bps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런 그 여지껏 기록된 대규모 가장 큰 그 규모의 공격보다 그 규모가 한 70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에지오는 애니캐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걸 전체 팝에 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 측의 사이트 안정성과 그 성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2달 전에 그 당사의 그 유럽에서 발생한 355 메가 PPS급 네트워크 디도스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요. 이 공격은 이제 패킷량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공격 대비해서 한 40% 정도 되는 큰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도스 보호 서비스 외에도 그 저희는 이제 고성능 DNS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용자의 중요한 인프라를 같이 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안이 아무리 철저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DNS가 다운되면 그 보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뭐 사용자가 그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 최첨단 또한 보안 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는 항상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네트워크 서비스와 웹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이제 저희는 인프라를 네트워크로서 숨기기 위한 오리진 실드 기능,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서비스는 또 네트워크에 대한 그 리퀘스트나 커넥션 수를 줄여서 부하를 감소시키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에 역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뭐 저희 보안 프로덕션 매니저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보안이 성능이고 성능이 보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통해서 사용자의 웹사이트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트래픽과 불필요한 보안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비즈니스의 중요한 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공하고요.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지오 네트워크의 그 보호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실행되는 모든 유형의 인프라와 호환이 되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든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시든 혹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현하시든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구현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지오 플랫폼 고객의 플랫폼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웹 서비스 운영에 사용 중인 모든 유형의 그 오리진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지오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점점 방대해지는 이제 제로데이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멀티레이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에지오 고유의 고성능 보안 엔진과 계층화된 이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 레이어는 이제 특정 위험을 완화시키고 최소 지연 시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고요. 뭐 어드밴스 석세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뭐 IP 지역, AS 넘버, 뭐 기타 사용자, 에이전트 쿠키 등 다양한 그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차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인 리미팅 기능은 뭐 세분화된 제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 그다음에 DB 또는 API 엔드포인트를 겨냥해서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디도스에 대한 공격을 완화할 수 있고요.
그 실제로 그 이 기능을 통해서 특정 API 엔드포인트에 맞게 이렇게 조정된 이제 세분화된 저희 레리미팅 규칙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 요청이나 그 요청이 있을 때 이제 리퀘스트가 있을 때 이제 레리미트를 생성해서 공격을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저희 본 매니저인데요. 본 매니저는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을 통해서 기본적인 탐지 기법들을 우회하도록 이렇게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그 지능형 보스 공격을 완화하는 그 완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봇 트래픽을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룰 와프를 사용해서는 제로데이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커스텀 가상 패치를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형 와프 룰은 그 OWASP 탑 10이나 뭐 기타 뭐 SQL 인젝션이나 뭐 그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공격으로부터 그 보호해주는 포괄적인 룰셋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매니지드 왑 룰은 또 애플리케이션별 룰셋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워드프레스나 그 드라팔, 뭐 그 아파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보호하는 규칙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핵심 질문이 이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대응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빠른 대응 시간을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게 제공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에지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에지오의 그 고유 기능인 듀얼 와프 모드가 되겠습니다. 듀얼 와프 모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가 그 전체 프로덕션 트래픽에 대해서 프로덕션 와프와 어디 와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게 그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제 고성능 와프 엔진을 통해서 두 개를 동시에 그 실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두 개를 적용하셔도 하나의 비용으로 그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점은 이제 프로덕션 와프는 이제 웹 공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격을 그 탐지하고 완화하고 있고요. 그 사용자 웹 어플리케이션 보호하고 또 이게 다른 하나의 그 와프인 어디 와프는 이제 프로덕션 와프가 보호를 하고 있는 동안 동일한 프로덕션 트래픽을 통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트래픽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규칙이나 또는 이제 커스텀 가상 패치 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와프 모드를 통해서 그 프로덕션 와프의 중단이 없이 그 보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그 수행할 수가 있고요. 덕분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는 오탐 같은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프로덕션 와프가 공격을 차단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게 보안을 하는 동안 그 어디 와프를 사용해서 원하는 보안 업데이트나 새로운 규칙을 얼마든지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할 준비가 되면 이게 새롭게 적용할 그 보안 업데이트가 다 들어있는 어디 와프를 프로덕션 와프로 이렇게 전환만 하게 되면 그 새롭게 준비된 그 공격에 대한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함으로써 보호에 대한 중단이나 그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오탐 같은 것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새로운 위협에 대한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데이 공격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속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듀얼 와프 모드를 통해서 사용자 프로덕션 트래픽에서 충분한 샘플을 획득해서 이를 바탕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위한 실시간 예측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분석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데이터는 의사결정을 빠르게 만들고요. 그 예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얼마나 많은 공격이 탐지되고 완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듀얼아프를 통해서 어떤 보안 규칙의 변경이든 또 상관없이 저에게 방대한 애지오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서 새로운 룰셋들을 1분 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형태나 이제 규모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이렇게 꼭 사람만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본 매니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된 트래픽이나 봇 트래픽이 대량으로 유입되고요. 그중에 일부는 이제 크리덴셜 스태핑이나 이제 계정 탈취, 콘텐츠 스크래핑, 스캐닝 등 악의적인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용자 사이트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래픽 중에 실제 사용자와 봇으로부터 오는 트래픽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지오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 웹사이트에서 봇 활동을 탐지, 범주화하는 업계 최고의 봇 매니저를 제공을 하고요. 악성 봇을 통해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탐지 기법들이 모두 서버 사이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SK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봇 공격에 대한 가시성의 완화 기능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한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 사이트 유입되는 트래픽 중 사람이 아닌 트래픽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1%고요. 이중 악성봇 공격도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웹 스크래핑이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차별 대입이나 크리덴셜 서핑,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생성, 그리고 가짜 검색 엔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매니지드 보안인데요. 이제 제로데이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과 기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솔루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바른 프로세스와 보안의 운영팀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지오의 보안 솔루션은 이제 API 기반에 구축되어 있고 모든 기능은 셀프 서비스로 관리가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규모 보안 조직이 없거나 좀 더 강화된 관리 방식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기술 지원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제로데이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바른 운영 모델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적당한 인원 충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에지오 보안 솔루션이 이제 다른 솔루션보다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뭘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지오는 이제 대규모 공격 완화에 굉장히 유리한 250테라 bps 이상의 세계 최대 엣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공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만이 중요한 것 때문이 아니고 사용자가 저희의 솔루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웹사이트 성능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도 저희 엣지 지원 솔루션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어서 이렇게 일관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 저희의 그 엣지가 그 고객에 가까이 있다라는 점은 공격자와 더 가깝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고객의 네트워크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신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를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애지오는 이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디도스 보호, 그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및 API 보호, 지능형 봇 등 전체적인 관리 스펙트럼을 이렇게 아우르는 업계에서 저희는 이제 가장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웹 보안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원스톱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술 지원입니다. 저희는 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기술 지원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 셀프 서비스부터 그 연중무휴 24시간 관리형 보안 서비스까지 그 조직의 요구에 맞는 그 유연한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지오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솔루션 설계 및 실행 방식입니다. 이건 애지오 솔루션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지오 듀얼 아프 모드는 특별히 이 중에 듀얼 아프 모드는 그 제로데이 취약점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이제 고객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지오 솔루션은 API 퍼스트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로그 분석,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통해서 보안 자동화를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이나 그 SOA 통합을 통해 그 모든 유형의 보안 자동화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그 프로퍼게이션, 그러니까 전달이죠. 이걸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떤 보안 규칙을 변경하시더라도 1분 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수만 개의 서버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에 신속하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금융 서비스, 이제 핀테크 분야의 고객의 성공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500은 이제 애지오의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API로 거래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대형 글로벌 거래 플랫폼이고요. 그 듀얼 아프 모드와 그 실시간 로그 스트리밍을 사용해서 그 저희 보안 솔루션을 그 플러스 500의 그 뎁스옵스 정책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 예측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본넷, 디도스, 애플리케이션 공격 등 실시간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 전에 이제 그 플러스 500의 보안 담당 임원이었던 이단 마샬 씨의 그 저희 쿼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듀얼 아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듀얼 아프 모드를 통해서 이제 코드 릴리스 전후 및 과정에 그 오탐을 줄여서 보안 정책을 보다 이제 민첩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새로운 제로데이 공격에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데이 보안, 웹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주는 그 저희 애지오의 보안 솔루션 제품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애지오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를 보호를 하고요. 진화하는 그 위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의 조직이 필요한 그 완벽한 그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추후에 여러분의 보안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드릴 기회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